안녕하세요. 존버개민 존입니다. 정말 그 한국 시장이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 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관심 있는 종목들을 좀 채워놓고 있는 상황이고, 뭐 떨어지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약간 좀 팔 것들 팔면서 현금도 만들어가면서 포트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좋은 종목들을 좀 골라내려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부해본 종목은 비올입니다. 미용기기 엄청 핫하죠? 저도 클래시스를 예전에 투자했었는데 그때 정말 좋았던 기업이 클래시스랑 파마리서치가 정말 좋았었어요. 그런데 그 두 개 다 엄청 올랐었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투자해서 좋은 결과도 또 얻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 미용기기 쪽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크나큰 애착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용기기 회사들이 되게 여러 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비올이라는 종목이 연초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고, 경쟁력은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클래시스나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장이 앞으로 더 가면 더 좋겠는데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나서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 비올은 그에 비해서 약간의 성장성에 의문점이 생겨서 좀 더 조정을 받은 상태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IR 자료를 위주로 볼 거고요.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IR 자료에 제품별로 그리고 나라별로 실적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 보면은 확실히 다트의 공시를 보는 것보다 좀 더 직관적이고 편하더라고요. 좀 다른 회사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비올은 매우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비올 홈페이지 IR 자료실 가보면은 볼 수 있고요. 웬만하면 다른 기업들도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IR 자료들은 투자하실 때 한번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올의 주요 제품 포트폴리오는 이 마이크로니들이라는 겁니다. 클래시스와 같은 하이프 방식이 아닌 마이크로니들은 바늘로 생긴 팁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극을 줘서 이제 피부를 재생시키거나 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요. 주요 제품으로는 이 스칼렛, 그리고 실펌 X, 실펌 X 프로. 실펌 X 프로는 내년을 목표로 런칭 준비를 하고 있고요. 듀오타이트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셀리뉴 제품 또한 신제품으로 준비 중이에요. 기기별로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스칼렛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조절을 하면서 55도에서 60도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타이트닝, 리프팅, 흉터 치료에 적합하게 시술을 할 수 있고요. 또 각 온도별로 효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인허가 국가는 이제 한국, 유럽, 미국, 중국 등이 있고요. 이제 실펌이 좀 중요한데요. 실펌 초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색소 변병 그리고 혈관 변병 치료에 적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홍조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상 혈관으로 얼굴이 좀 붉은기가 있는 분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제품입니다. 제품 출시는 15년에 됐고, 인허가는 한국, 유럽, 캐나다 등에 되어 있고요. 이제 메인 장비인 실펌 X입니다. 이 실펌 X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연소파 CW와 펄스파 PW에 의해서 두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CW 같은 경우에는 타이트닝, 리프팅, 흉터 치료에 적합하고요. 그리고 펄스파 PW 같은 경우에는 색소 변병 그리고 혈관 변병 치료에 적합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좀 찾아봤는데 얼굴에 좀 이렇게 붉은빛이 도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실펌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좀 붉은기에는 실펌이 괜찮다라고 어느 정도 시장 인지도가 형성이 된 상황이고, 물론 파마 리서치나 클래시스에 비해서는 아직은 시장에서는 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요 인허가 국가는 한국, 유럽, 미국, 캐나다 등 해서 미국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이 미국 쪽의 성장성이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미국 쪽으로 수출이 좀 주춤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성장성에 또 의문이 생겨서 주가가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미국에서 잘 팔리냐, 이게 한국 기업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북미 쪽에서 팔게 되면은 이익률도 높게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북미가 시장이 크잖아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의 탑라인도 증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북미에서 잘 나가고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북미가 아니라 남미에서 잘 나가죠. 브라질에서 시장이 확대됐을 때, 그때 제가 최초에 투자했을 때는 슈링크 유니버스라 해서 두 번째 기기가 출시가 된 상황이었고요. 그 기기가 이제 발주가 되면 자연스럽게 팁의 종류도 많아지고 팁이 좀 작아지면서 이제 다양하게 더 팁 사용량이 많아지겠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던 것인데, 그리고 그 후에 미국 진출, 중국 진출도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 진출, 중국 진출은 25년까지 목표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수익 보고 팔자 했는데 벌써 뭐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그때 제가 샀던 가격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300%거든요. 저는 30%대 최초 익절을 한번 하고 50%대 두 번째 익절, 그리고 마지막 물량은 90%에서 100%대 마저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아쉽긴 한데 그래도 잘 먹었으니까.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효과를 보면은 실펌 X 같은 경우에는 아까 PW, CW 같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트닝, 리프팅 모든 거에서 육각형의 수치를 보여주고요. 스칼렛 같은 경우에는 흉터나 그리고 리프팅, 타이트닝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셀리뉴 그리고 듀오타이트, 실펌엑스 프로 이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듀오타이트는 하이프 방식이고요. 하이프는 유명한 데는 클래시스가 하이프가 유명했었죠. 비율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니들 특허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JCS 케미칼이나 이런 쪽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특허료를 받고 기술을 쓸 수 있게 허가해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특허 쪽에 원천 기술을 거의 가지고 있고 최근에 소송도 있었고요. 기술적으로는 해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은 좀 언급하지 않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분기별 실적을 볼게요. 분기별 실적을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이게 미쳤어요.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30%부터 시작해서 60%까지 올라가죠. 왜 이렇게 높냐 라면은 일단 팁의 마진이 높고요. 그래서 기기가 많이 깔릴수록 팁 많이 팔리면서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나고, 또한 얘네들이 보면은 카펙스가 되게 낮습니다. 카펙스가 낮다는 말은 자본 투하가 되는 설비 투자가 적다는 뜻이고, 그렇단 말은 또 감가상각이 되게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이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분기가 주춤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북미 쪽이 수출이 좀 꺾이면서 3분기에 약간 주춤한 것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QOQ로 줄었지 YOY로 비교를 해서 보면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분기 대비 줄었다고 해서 이게 역성장을 한 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때도 역성장을 해야 되고, 또 이때도, 그리고 이때도 역성장을 하니까 이렇게 한번 매출이 꺾였다고 시장이 좀 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실적이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꾸준히 장비가 이렇게 깔리면 당연히 소모품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모품이 장비가 깔릴수록 점점 이 매출 비중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가 계속 안 깔리냐? 그게 아닙니다. 24년 1분기, 2분기, 3분기에도 장비들이 이렇게 많이 깔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장비 비중이 계속 내려가죠. 50%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소모품 비중은 30%에서 거의 50%까지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펌 X 프로가 런칭이 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장비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케팅비가 처음에 들어가서 영업이익률이 깎일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또 풀리기 시작하면은 또 새로운 장비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잘만 된다면요. 그래서 지금은 성공을 하면은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 이제 실패를 하면은 매출이 떨어질 것이고, 그런 변곡점에 있는 것 같아요. 지역별 매출 실적을 보시겠습니다. 미주 같은 경우에 20년, 21년, 22년, 23년 이렇게 엄청난 폭으로 성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미주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도 이렇게 성장이 엄청 가파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23년까지고요. 23년까지 보면은 이 초록색 막대 미국이 이렇게 쭉 올랐다가 23년, 24년 이후로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회사 측 입장을 보니까 미국의 임모들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약간 경기 침체 영향을 받아서 발주 물량이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되면은 북미 쪽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쪽은 이미 시작을 한 지가 벌써 4년 차가 됐잖아요. 그래서 완숙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이 새로운 다크호스 아시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시아가 3Q부터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 중국 쪽에서부터 발주가 있었다고 해요. 중국 쪽에서 많은 발주가 있었는데 그게 실적 향상을 캐리를 했고, 회사 측 입장은 이 중국 쪽이 지금 급격한 성장을 했는데, 이게 재고를 미리 쌓아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실수일 수도 있고 해서 한두 분기 정도는 더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분기는 어떻게 되냐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은 중국 쪽에서 이렇게 막 쟁여놓고 그게 안 나가면은 그게 또 그쪽은 악성 재고로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게 더 잘 나간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 넥스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미국이 성장을 주도했다면은 최근에는 아시아 쪽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브라질도 현재 시작을 하고 있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연초부터 시작을 했지만 한 자릿수의 억 단위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아직은 성장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좀 이례적으로 갑자기 숫자가 튄 케이스라고 합니다. 저의 사랑하는 지표 구글 트렌드인데요. 이것은 실펌이라고 해서 제가 글로벌 차트로 검색을 해본 거고요. 21년도부터 이렇게 꾸준히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걸로 보아 실펌의
회사의 브랜드 확장성이 어느 정도 계속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그 말은 무엇이냐? 앞으로 실펌의 사용자가 점점 확대가 될 것이다. 왜냐면은 얼굴에 보니까 효과가 좋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점점 더 사용자가 많아지면은 이 회사가 계속 꾸준한 성장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단기간에 주춤을 하긴 하지만 21년도부터 23년 꾸준한 것을 보아서 이 회사의 제품이 뭐 그냥 돈만 빨아가는 그런 짜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실펌 검색입니다. 23년에 확실히 좀 늘었다가 24년에 좀 주춤한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보면은 확실히 그 북미 쪽의 수요가 준 것이랑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광고를 많이 했겠죠. 광고를 많이 하니까 트래픽이 많고, 이쪽은 좀 트래픽이 좀 줄었고, 경기 침체로 인한 광고를 어느 정도 조절했었던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은 정말 좋다라고 하는데 이 여자분들이 트래픽이 이렇게 줄을 수가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약간 들긴 해요. 하지만 좀 전에 봤듯이 글로벌로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한번 봐봤는데요. 눈에 들어온 게 이거더라고요. 팩스가 되게 낮습니다. 회사 측에 보면은 뭐 앞으로 중국 쪽 확대에 대해서 재고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우리는 뭐 미리미리 재고를 확보를 하고 있고 확장하는데 여력이 있다라고 해서 공장이 뭐 바쁘게 돌아가도 그 제품을 다 뽑아줄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재무제표를 봤는데 카펙스가 되게 낮은 거예요. 이 카펙스가 낮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투하자본이 되게 낮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거의 다 순 잉여 현금 흐름으로 꽂힌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매출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영업이익이 올라갈수록 그냥 그게 그대로 잉여 현금 흐름으로 꽂히는 거예요. 미래에도 이렇게 카펙스가 되게 낮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주주 환원이 되거나 아니면은 회사의 성장에 재투자가 되면 제일 좋긴 한데, 아직 의료기기 쪽에서는 그런 상황이 잘 안 벌어지는 것 같고, 비율도 아직은 뭐 배당이나 그런 게 좀 높진 않긴 합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으로 보면은 이게 정말 알짜 사업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는 게 결국은 이 회사를 만약 인수를 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 회사의 비즈니스 가치, DCF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의 이 회사의 미래 가치가 엄청 높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26년도 420억 정도 잉여 현금 흐름이 생긴다면은 이게 26년도 기준으로 앞으로 성장을 제외한다고 했을 때 4,200억 정도는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면은 프로 성장 그리고 10% 할인 이렇게 했을 때요. 하지만 24년도에는 280, 333 그리고 420 거의 3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30% 성장에 할인율 한 10% 정도 적용을 하니까 계산해 보실 분들은 계산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 비즈니스 자체가 투하 자본이 되게 낮게 들어가고, 그리고 마진율이 엄청 높다. 그러니까 매출이 잘 성장만 해준다면은 회사는 정말 알짜 사업이다. 그리고 앞으로 듀오타이트나 실펌엑스 프로 같은 신제품이 예상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이 열리고 있고 브라질 시장도 열리고 있고, 지금 이제 이 회사가 더 커갈 수 있는 변곡점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회사의 제품이 정말 경쟁력이 있다면은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고, 만약 이 회사의 제품이 경쟁력이 없어 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다 무산이 되면서 안 좋아지겠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방향, 지금까지 4년에 흘러온 것을 봤을 때 이 회사의 제품은 경쟁력이 약간 느껴지고, 앞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그래도 확장되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또 연말인데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내년에 인사드릴 것 같네요. 네, 올 한 해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존버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